오늘 많은 분들이 건강 생각해서 정말 즐겨 드시는 거죠. 이른바 슈퍼푸드. 그중에서도 블루베리랑 호두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연구 논문이나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서요. 이 두 식품, 효능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또 뭘 좀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실질적인 정보들만 속속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블루베리, 호두 둘 다 항산화 성분이다, 필수 영양소다 해서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는지 또 어떻게 보관하고 조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이 실제로 얻는 이득이 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심지어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호작용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가지고 블루베리 그리고 호두 각각의 영양학적 가치를 좀 자세히 보고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블루베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슈퍼푸드 하면 진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일 중 하나인데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유독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블루베리의 핵심?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블루베리 아주 짙고 예쁜 보라색 있잖아요. 네네. 바로 그 색을 만드는 식물성 화학물질. 그게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거든요. 항산화제요? 네. 우리 몸속에서 계속 생기는 그 산화 스트레스, 그러니까 세포를 늙고 병들게 만드는 주범, 활성산소라고 하죠.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특히 이게 좀 주목할 만한 게 안토시아닌이 그 혈액 뇌 장벽이라고 있어요. BBB라고도 하는데 네, 들어봤어요. 네, 뇌를 보호하는 일종의 필터 같은 건데 이걸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와, 뇌까지 직접이요? 그렇죠. 그래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좋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숨 쉬고 음식 소화시키고 에너지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활성산소는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이게 적당량은 필요하기도 한데 네. 스트레스나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과해지면 이게 세포 DNA를 막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암이나 노화,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음. 블루베리 안에 든 안토시아닌 그리고 비타민 C나 다른 여러 폴리페놀 성분들이 바로 이런 과도한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와, 진짜 흥미롭네요. 그냥 맛있는 과일이다 생각했는데 거의 세포 수준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런 항산화 능력 덕분인지 암이나 치매 예방 말고도 정말 다양한 효능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당뇨병 관리, 아니면 눈 건강, 이쪽 얘기도 상당히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 신경 쓰시는 분들께도 블루베리가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 혈당 지수, GI라고 하죠. 네네. 그게 한 53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막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고요. 오히려 여러 연구들을 보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좀 개선하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베타세포 기능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오, 물론 과일 자체 당분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건 좀 그렇지만 적절한 양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적절한 양. 눈 건강은요? 와, 눈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함량이 흔히 눈에 좋다고 하는 포도보다 30배 이상 높다. 이런 보고도 있을 정도니까요. 30배요? 와. 네. 이 안토시아닌이 눈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 혈류를 좀 원활하게 해주고 또 어두운 곳에서 시력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로놉신이라는 색소 있거든요. 네, 로놉신. 그거 재합성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야맹증 예방이나 눈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화 관련 안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고요. 이야, 진짜 팔방미인이네요. 자료에는 심혈관 건강 좋아지는 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효과 이런 것까지 있던데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이라든지 혈압 조절, 피부 노화 방지, 뭐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블루베리의 가능성이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지만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바로 어떻게 먹느냐, 이 문제. 식이궁합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 좋은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좀 피해야 할 조합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습관처럼 드시는 우유와의 조합이었어요. 스무디 만들 때 진짜 흔하게 넣잖아요. 아,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스무디에 우유 넣는 거, 뭐 흔한 레시피는 맞는데 영양 흡수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러 연구에서 보면 우유의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블루베리의 핵심 항산화 성분,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이랑 딱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럼 실제로 블루베리를 그냥 물이랑 먹었을 때랑 우유랑 같이 먹었을 때 혈액 속 항산화 능력이 어떻게 변하나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항산화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어요. 확 떨어져요? 네. 그래서 블루베리의 그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온전히 누리시려면 우유나 다른 유제품과는 최소한 2~3시간 그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헉. 아니,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같이 먹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니 이거는 진짜 꼭 기억해야겠네요. 또 피해야 할 조합이 있나요? 자료 보다 보니까 오이도 있더라고요. 신선한 채소인데 왜죠? 오이 자체는 정말 좋은 채소죠. 수분도 많고 칼륨도 풍부하고. 근데 블루베리하고의 궁합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네. 오이에 아스코르비바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아, 비타민C를요? 그러니까 오이랑 블루베리를 같이 먹으면 오이에 있는 그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블루베리의 비타민 C를 파괴해서 전체적인 항산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아, 이것도 몰랐네요. 이것도 그래서 뭐 따로 드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30분 이상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30분, 네. 아, 그리고 추가로 파인애플과의 조합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파인애플이요? 달고 맛있는데? 네, 근데 두 과일 모두 산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아, 산도. 네, 그래서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이걸 같이 드시면 위산 분비가 너무 과하게 촉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심하면 뭐 위염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따로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와, 피해야 할 조합들. 우유, 오이, 파인애플.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가봐야죠. 블루베리의 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는 누굴까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추천하는 첫 번째 좋은 궁합은 의외로 또 흔한 과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요? 네, 바나나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요. 이 펙틴이 장 건강에도 좋지만 블루베리 속 항산화 성분들의 흡수를 좀 완만하게 돕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흡수를 돕는군요. 네, 그리고 맛의 조화도 아주 좋죠. 블루베리의 약간 상큼함이랑 바나나의 부드러운 단맛, 이게 잘 어울리고요. 같이 먹으면 포만감도 꽤 주면서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 바나나. 좋은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추천 조합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아, 요거트. 우유는 안 좋다고 하셨는데 요거트는 괜찮나요? 네, 그냥 우유랑은 좀 달라요. 발효 과정을 거친 요거트, 특히 설탕이 안 들어간 그릭 요거트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또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죠. 여기에 블루베리의 항산화 항염증 성분이 딱 더해지면 장 건강 증진에 아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뭐 장 건강이 우리 몸 전체 건강의 기초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릭 요거트. 이것도 좋네요.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견과류입니다. 특히 잠시 후에 다룰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요. 아, 견과류.
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호두 같은 경우는 오메가3 지방산이죠. 그리고 비타민 E가 풍부하잖아요. 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랑 이런 견과류의 좋은 성분들이 만나면 뇌 기능 개선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견과류의 그 건강한 지방 성분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일부 지용성 비타민이나 성분들의 흡수를 또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와, 그렇군요. 바나나, 그릭 요구르트, 견과류. 최고의 파트너들이네요. 네. 그리고 요즘 사실 생블루베리보다 냉동 블루베리 구하기가 더 쉽잖아요. 저도 냉동 많이 쓰는데 근데 이거 냉동하면 영양소 다 파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은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 얼리면 영양소 손실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죠. 블루베리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했을 때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세포벽이 약간 파괴되면서 우리 몸이 이용하기 더 쉬운 형태로 바뀌어서 함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요? 증가한다고요? 네, 혹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말리는 과정에서는 안토시아닌이 확 줄어드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건조 블루베리보다 냉동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학적으로 보면 생거 못지않게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희소식이네요. 다만 좀 주의할 점은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보통 껍질째 먹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구입하실 때 이게 세척된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세척 완료 이런 표시가 따로 없다면 드시기 전에 흐르는 물에 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안전하고요. 아하, 세척 확인 중요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한 번 해동했던 블루베리를 다시 얼리는 건 피해야 합니다. 온도 변화 과정에서 미생물이 증식할 위험이 있거든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딱 꺼내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잘 씻어서 해동 후 바로 먹기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루베리에 대한 오해도 풀고 더 건강하게 먹는 팁까지 얻었네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대로 또 다른 슈퍼푸드의 강자죠. 호두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호두.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호두는 특히 뇌 건강의 아이콘처럼 여겨지던데 어떤 성분들 때문에 그런 명성을 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호두가 뇌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워낙 유명하죠. 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핵심에는 바로 알파 리놀렌산, 줄여서 ALA라고 부르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있습니다. ALA. 네, 호두가 견과류 중에서도 이 ALA 함량이 정말 독보적으로 높아요. 이 ALA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좋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일부는 또 뇌 기능에 꼭 필요한 DHA나 EPA로 전환되기도 하고요. 전환도 되는군요. 네, 물론 그 전환율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ALA 자체만으로도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ALA 말고 또 있나요? 그럼요. ALA 외에도 호두에는 비타민 E, 엽산, 그리고 멜라토닌, 또 엘라그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폴리페놀 성분들이 아주 풍부해요. 와, 정말 많네요. 네, 이런 성분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뇌의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을 줄여주고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규칙적으로 호두를 먹는 게 노년기 인지 능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런 관찰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뇌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다는 이야기도 정말 많던데요? 혈관벽에 염증 생기는 걸 막아주니까 동맥경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식단에 호두가 꾸준히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호두하면 또 약간 걱정되는 게 칼로리잖아요.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지방 함량이 높으니까 좀 먹기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섭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하고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호두가 고칼로리 식품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 건강에 아주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또 단백질이랑 식이섬유도 꽤 풍부해서 오히려 포만감을 높여줘서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요? 네.
여러 연구에서도 보면 적정량의 견과류 섭취는 체중 증가랑은 별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체중 관리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양은 보통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28g 정도입니다. 하루 한 줌, 28g. 네. 이 정도 양이면 칼로리 부담 크게 없이 호두의 건강상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대략 호두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6, 7알 정도 되는 분량이죠. 그 정도면 정말 부담 없겠네요. 혹시 호두를 먹을 때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아니면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같은 것도 자료에 나와 있었나요? 예를 들면 그 떫은 맛 때문에 속껍질 벗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네. 그 호두의 떫은 맛, 그게 속껍질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네네. 사실 이 속껍질에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엄청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아, 속껍질이에요? 네. 그래서 영양적인 측면만 딱 보면 속껍질째 먹는 것이 더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떫은 맛이 너무 싫다 하시면 굳이 억지로 드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호두에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좀 들어있는데 이게 칼슘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 흡수를 약간 방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루 한 줌 정도의 적정량을 드시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견과류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네. 보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보관.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산패되기가 쉬워요. 아, 산패. 네, 공기나 빛, 열에 노출되면 맛도 변하고 영양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이나 냉동 보관요? 네. 그리고 섭취 방법으로는 생으로 먹는 것이 ALA를 비롯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고요. 샐러드나 요거트, 오트밀 같은 데 곁들여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아까 그린 요거트랑 같이 먹어도 좋겠네요. 그렇죠. 앞서 이야기했던 블루베리랑 같이 먹으면 뇌 건강, 항산화 효과 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블루베리하고 호두에 대해서 정말 알찬 정보들을 많이 얻었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두 식품 모두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본으로 해서 뇌 건강, 심혈관 건강, 노화 방지 등등 정말 여러 면에서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슈퍼푸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는 우유나 오이, 파인애플과는 좀 시간 간격을 두고 바나나나 그릭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먹을 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호두 역시 하루 한 줌 정도의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속껍질째, 생으로 먹거나 다른 건강한 요리에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결국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이 블루베리와 호두 이야기처럼요. 어쩌면 여러분께서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그냥 무심코 조합해서 드시던 다른 음식들 사이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떤 놀라운 궁합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좀 피해야 할 상호작용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건강 조합들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지적 탐험을 돕겠습니다.